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오전 4시 27분입니다. 항상 투자하실 때는요, 원금의 손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하고요. 시상 그래도 최선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시죠? 책임을 져드리고 싶어도 져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잘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국고채 3년물 10년 내 최고 긴축 공포의 살얼음판이다. 네, 여름에 저점을 좀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가을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추세 상승은 없고요. 추세 상승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추세 상승은 완전히 그 추세가 전쟁도 끝나고 갑자기 중국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평화로워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평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추세 상승장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의 반등장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면 여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저점을 갱신할지 아니면 그냥 쌍바닥 형태로 갈지 아니면 수렴하고 위로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겠고, 어쨌든 고점을 한번 보고 나서도 일단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좀 지루하고 더 힘든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은 아직까지 2번에서 3번 정도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빅스텝 3번 정도, 그러니까 2번 정도 더 하고 자이언트 스텝 1번, 아니면 0.25 2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기준금리가 1.5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 주식 시장의 매력을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죠? 지금은 저축 쪽에, 이제 단기 저축 쪽에 좀 넣어두고 계시다가 1년짜리 넣어두고 계시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좀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중국 쪽 주식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죠. 단기적으로는 한국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또 괜찮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본 엔화 20년째 최저에도 원화 정책 고수하고 있다. 현재 1년은 더 간다. 1년 더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비쌀 때만 사면 되는 건데. 그죠? 엔저 현상은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사실 미국이랑 경쟁했었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는 한국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 제품이 있어요. 제브라 볼펜. 한국의 모나미가 감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제가 딱 그건 일본 제품을 쓰거든요. 사색 볼펜에 샤프까지 되는. 그거랑 이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일본에서 올만한 게. 딱히 없겠죠, 그죠? 네. 그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고. 천연가스 밀가격 폭등, 원자재 지수 역대 최고.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전자재 가격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은 일단 단행이 다 됐고, 지금 또 현물 지수 사가지고 물가가 더 오르는데 베팅하거나 떨어진다 베팅하거나 하시니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여기 지금 간단하게 뭐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조정판 한번 겪고 이제 좀 지저분하게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가서 투자를 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나? 원자재,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1900조 빨간불 켜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무게 둘 것. 어차피 하면 뭐 할 건데. 그죠? 다 박살 나야 돼, 차리는데. 당연히 예상되는 폭탄이고요. 제가 몇 년 전, 작년인가 롤 아이디를 만들었죠. 국가부채 2,000조, 가계부채 2,000조, 합의 4,000조, 전세 빼놓고.
그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 죽겠네. 새 고정령 주담대 나와도 고객 반응 미직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데 고객들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월세 사는 게 이득이라니까. 그럼 월세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단기적으로 오르겠죠. 단기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미 쪽에 원룸을 관심을 줬는데 부모님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저평가되었을 때 돈이 들어온다고. 뭐 삼성, LG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럼 거기서도 전자단지, 공급단지에서는 또 좋은 그런 게 있겠죠. 투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는요, 이제 소액 투자, 완전히 저평가되는 소액 투자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프리미엄 단지 두 군데로 나누게 될 텐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그래도 월세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물론 관리가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완전히 저렴한 뭐 그죠? 평택 이쪽도 보면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엄청 싸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뭐 고수익보다는 이제 뭐 아주 작은 안정적인 수익 정도겠죠. 어중간하게 하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코스피 전망 물었더니 3천, 2,800선 반반 3천은 근데 개소리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말을 해야 움직일 테니까요. 2,800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쌤은. 네. 반도체 자동차 정류 뭐 다 뭐 지금 좋은 거 말하고 있잖아. 에휴,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벤처 투자 전문가 9명의 전망. 기술기업 거품 계속 꺼질 것이다. 그렇죠. 네, 좋은 이거 저도 아주 그냥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거품이 계속 꺼진다는 거는요. 이제 좋은 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안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잘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기업들이 미래의 비전을 같이 제시하면서 일을 잘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닷컴 버블과 비슷한 테크 버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그죠? 구글과 아마존이 엄청난 그리고 애플 이런 엄청난 성장을 했었죠. 그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럴 때 고민을 하셔야 돼. 행복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지금 돈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가격이 쌀 때는 난 돈이 없을까? 이 시장이 개미인 투자자들 움직이기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끝물이 오면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끝물이에요. 인과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를 잘 이제 견디시고 뭐 지금 이제 하락이잖아요, 그죠? 하락장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대적인 부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큰 수익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쇄 풀고 돈 더 푼다. 중국 증시의 반전 얘기했죠. 4월달에 중국 증시가 매력적이다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저희 공부방에도 중국 ETF를 사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던데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다 선량한 분들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인데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 반일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반중 운동도 반중 정서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옛날에 반일 정서할 때도 한국 찾아오는 그런 일본 손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너 있는 모습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또 좋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변론이고 중국이 지금 이제 국가평균 GDP가 100만 달러 저를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했거든요.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고 물론 이제 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뭐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중국 정부는요 굉장히 기술에 대해 좀 병적인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다가 나중에 떨어지겠지, 다시 떨어지겠지만 뭐 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한 2,000, 3,000m로 또 빠지는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지게 되면 또 주식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술에 굉장히 병적인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좀 아쉬워요, 저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술 보안이 유출됐다, 뭐 자꾸 의리로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만큼 기술자 많이 대접해줘야겠죠, 그죠? 중학개미들, 아이고, 중학개미들 있나?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요금 내달 또 올라야 돼요. 안타깝지만 올라야 돼요. 제가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공유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뭐 어쨌든 뭐 태양광 발전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 기술을 어떻게 따라갈 수는 뭐 있다고 칩시다만은 그분들 그때 전기요금 올리셨어야 됐어요. 한전이 지금 도산난다게 생겼거든요. 이게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이 이제 망해버리면 곤란하다고.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40%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미치겠죠? 지금 물가가 다 오르는데. 근데 올라야 돼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야 돼요. 대신에 이제 누진을 조금 강력하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진. 그러니까 뭐 저 아껴 쓰는 분들은 이제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만 원 정도 나가시는 분들은 뭐 조금만 인상을 시켜 드리고, 누진 많이 쓰는 분들 누진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사용자의 만큼 또 편차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전 살려야죠. 네. 법인세 5% 낮추면 이게 경인가요? 네. 좋은가요? 모르겠다. 한자를 모르겠네. 네, 투자 여력이 살리겠죠. 기업 살려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넣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뭐 대기업들은 괜찮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영업을 열심히 해도 이자를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저희 그 주변에 이제 개인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뭐 불경기도 겹쳐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뭐 앞 정부를 까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를 까는 것도 마찬가지, 현 정부를 까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렇게 해결하라고 뽑아놨으니까 그래도 잘 해결하기를 바라봅니다. 항만 물량 쌓이고 최강 출하 못한다. 올스톱 위기. 뭐 파업은 권리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뭐 모르겠다.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네. 바깥에 소리가 좀 들리네요. 새벽에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응원합니다. 현대차 이닉스 도저, 인피즈 철폐. 현대차는 진짜 얘네들은 정말 말 안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보면. 넘어갈게요. 네. 메타버스 비전 빼는 카카오 55 지구인 있는 급 이룰 것이다. 카카오 유니버스 공개. 좋아요. 네, 뭐 이런 유니버스 뭐 나중에 수수료만 오지게 안 떼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분명히 메타버스 NFT는 우리 블록체인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카카오라는 이쪽에서 관련된 그런 것들은 괜찮겠죠. 물론 뭐 메타과 구 페이스북 그런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사기 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기도 치기도 굉장히 좋은 주제고 그래도 뭐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리아 쇼핑 말레이 태국서 수백 명씩 몰려온다.
그래요. 뭐 좋아요. 네. 동남아 쪽에 이제 그 상위층들의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이제 이제 하나 한국 문화 사업들이 많이 발전을 내고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예전에 일본, 중국에서 많이 왔다면 실례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로 예를 들자면 대구 경북 지역에 영남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한 10년쯤 전에 거기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북대 쪽인데 경북대 쪽은 중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었어요. 과거에는 있긴 있었지만 많이 적었었는데 요즘 이제 그 대학교 랑 쪽을 가보니까 영남대학교 쪽은 이제 베트남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경북대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과거 중국처럼 이제 그 부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이제 중국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고지식화가 되고 가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네 동네에서 어설픈 대학교를 갈 바에는 그래도 한국에 있는 또 그래도 국립대라고 하는 그런 데들 뭐 서울 쪽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형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을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도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도 뭐 좋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되돌려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C 빵의 본고장 프랑스 브랜드 포마다 넘어갈게요. 네.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저희 경상도 쪽만, 남쪽만 비가 많이 왔나요? 비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저수지에 물도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채소들도 굉장히 거칠고 그렇던데, 환경이 파괴가 되게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썰렁,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넘어갈게요. 당신 민심 잃었다. 그래요, 네. 중국 캄보디아의 비밀 해군기지 착공. 인도 태평양차 해외 거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님들이 중국 입장이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미국은 또 그걸 억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번엔 바이낸스 코인 이봐봐 그래서 코인 조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 말고 트레이딩 뷰 환율부터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환율은 뭐 반등할 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1300을 넘어갈까 못 갈까는 단기적으로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데 금리 인상이 또 예견되어 있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톡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또 한 번 정도 1300 넘어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직까지는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넘어가면 강하게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오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냥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런 단계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종목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형성이 될 텐데 우리 코인 쪽에서는 뭐 어쨌든 코인 전체의 메타가 블록체인이라는 메타, 기술 메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독립적인 종목을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목을 넓히셔가지고
주식 쪽으로 일단은 주식 쪽이나 뭐 채권이나 저축이나 이런 쪽으로 넓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름값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구 쪽 시세로 2,000원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0% 유세 인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죠? 이런 모습일 때는 보통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꺾여서 떨어질, 그리고 하여튼 숨죽여서 기다리겠지만 사냥감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왔을 때 액션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꺾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꺾일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일단 좀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는 싸지면 싸질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로, 가치 투자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저는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또 이 돈을 또 다른 데 좀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유가 되는 대로 모아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저도 생활비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투자보다는 지금은 노동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하다가 좀 더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죠. 좀 자본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애매해요. 지금 뭐 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태고, 뭐라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네요. 그죠? 뭐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상 이벤트가 딱 끝이 나고 또 한번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피 마찬가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큰 흐름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나스닥을 큰 흐름. 나스닥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뭐 큰 하락이 보여졌었고, ABC 3파 형태를 띠고 3번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년 넘어가서 10,000포인트 근처나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아주 강하게 매수를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뭐 미국 증시가 망가지진 않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뭐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고, 한국 증시는요 어쨌든 지금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반등 증시는 올 여름에 2,400포인트대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작은 이런 저항적 추세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눌림목을 잡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800까지 지나갔다가 또 늘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라면 뭐 살짝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올지 아니면 요까지보다는 요 정도가 약간 위쪽이 더 신뢰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죠? 요 고점 라인,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 신뢰성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좀 심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을 제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네. 제가 말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월봉입니다. 비트코인 월봉. 고평가 영역에서 그렇게 말려드렸고, 이제는 저평가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5월평이 지금 약간 누운 모습을 띠고 있는데, 5월평이 지금 여기를 정상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서 얘가 누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요걸 돌릴 때쯤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어서 우리 올 여름 정도에서 반등을 하는 가능성이 좀 예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이 아래쪽은 어디 영역이다? 저평가 영역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승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 영역은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조금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평적 지지 매물대, 그죠? 22,000불과 뭐 14,000불 정도 사이 요 자리까지 열어두시되 뭐 그렇게까지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하세요는 조금 들고 있죠. 그죠? 실제로 수익도 조금 내고 이 과정에도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공대들은 반토막이 났지만 그 특공대도 사실 이번 수익금이 더 크기 때문에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공대들은 내버려 두고 수익금들 내버려 두면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스토캐스틱 현세도 보셨으면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락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좀 흔들리더라도 반등해주면 굉장히 큰 먹음직스러운 그런 반등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고. 제발 아예 그냥 여러분들 매매 습관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볼벤 중심, 상승하나 볼벤 하단선에서 막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벤 다지면서 뭐 콩쾅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멋있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큰 흐름상으로는 항상. 그죠? 하지만 우리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이거 돌봉을 보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주봉도 보시면 뭐 음봉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양봉, 작은 양봉이 좀 두 개가 등장을 했다는 건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가 주봉 월봉상 우리가 이 5조평을 눕히고 있잖아요. 그죠? 눕히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이고 이제 하락이 그래도 좀 안정되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눕히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눕히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당장 뭐 떡상 떡나고 운운하겠죠. 그렇지만 주볼밴도 상당히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뭐 꿀렁꿀렁 하다가도 이렇게 가더라도 뭐 나쁠 거 없죠. 그죠?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밑을 한 번 더 깨준다면 이렇게 뭐 좀 뭐 약간 들어넣어서 이렇게 꿀렁꿀렁해서 여기 일타시켜준다면 더 좋겠고, 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늘어져도 상관없고, 이 정도 그림 나와주면 매력적인 흐름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뭐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올 여름을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 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올 여름에서 괜찮은 모습을 등가시켜주는 부분이다. 그냥 올라가면, 그죠? 신규 매수자분들은 올 여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작은 변화, 아니 소액 투자 정도로 사면 되겠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매수 시장을 끝내고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에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죠? 요 양봉, 작은 양봉 두 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갈 거다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자, 뭐 우리가 예상했던 요 정도 규모의 반등은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평도 일봉 비평도 지금 눕히면서 그래도 열심히 속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뭐 너무 연연진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요런 이제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조금 뭐 마음이 좀 쓰이는 부분인데, 어쨌든 규모로 있어서는, 파동의 규모로 있어서는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지만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빼기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지. 근데 글쎄요, 전체적인 증시라던가 이런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어떤 악재, 예를 들어서 아까 보았던 우리 바이낸스라던가 바이낸스 코인들이 공격을 받는다거나 뭐 테더가 공격을 받는다거나, 지금 루나 사태라고 하는데 루나는 사실 볼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이런 약간 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것도 어떤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빼버리는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늘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5월 9일 날 제가 그죠,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 침체 시장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거래량은 다소 잠깐 늘어나 있다는 거. 그래서 침체로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한데,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그리고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그죠? 그래, 좋아요. 뭐 이 정도 타이밍 노리셨던 분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요 선과 맞물릴 때쯤 우리가 투자를 타이밍을 잡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날봉급 추세 제법 큰 추세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말로 하는 직업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이 퀄이 좋아야 되는데 기력은 좀 자. 뭐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그죠? 마치 어디처럼 여기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랑 비슷한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요번에 가면 좀 갈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34,000에서 36,000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3,000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매합니다만 스토캐스틱상은 뭐 어쨌든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뭐 지금 상황에서 뭔가 갈 거다 말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요번에 이제 자리를 잡고 뭐 한 3거래일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다음 양봉 때는 한번 진입을 강하게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 양봉 때든 눌림목에서는 손절이 나갔던 시황이 있었었고요. 요 양봉 때 아직 손절이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2% 반등하면 무조건 저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양봉 때를 기준으로 61.8 정도 되나요? 786이네, 786, 그쵸? 네. 78.6에서 38.2까지 갔었으니까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2% 여기 지금 3만이 안 되니까 2%는 2% 정도 되네요, 그죠? 관리할 여력이 있었다고 지금 사료가 되고,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은 쉬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로서 접근하셔가지고 소액 매수, 그러니까 분할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점 잡아서 빨리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방송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 좀 기분이 나빠. 보시고 어쨌든 뭐 볼배는 수렴시키면서 하락의 힘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하락이 수세가 많이 약해졌다. 요게 지금 팩트, 그쵸? 거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이번 달 있죠. 역시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0.5가 유력합니다. 0.75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0.5 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왜냐면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0.7을 과감하게 때리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0.5, 0.5 두 번 정도 더 하고 0.25, 0.25 두 번 정도 더 하고 이렇게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매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0.5가 끝나고 나면 한 번에 또 작은 또 반등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카카오는 여기가 깨지면 매력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깨지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 와, 카이 주체했던 종목이었는데. 시즌 귀가 좀 아프실까봐 걱정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 잘못한 종목이죠. 네. 아이고. 아이고. 자, 뭐 이 정도 하고 우리는 또 크립토 오늘은 어디 갔냐? 코인마켓캡. 네. 참 이게 보시면 참 기분이 좀 나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1등, 2등 시총 순위 그죠? 괜찮아요. 테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이걸 매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죠? 매매하기 위한 수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매매하기 위한 수단. 얘도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위한 수단. 뭐 실제로 이것도 매매하기 위한 수단. 솔라나? 근데 솔라나 그리고 도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실제 우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 자체 코인으로서 그러니까 힘을 보여주는 종목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매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시바이누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권에 가 있단 말이야. 블록체인 본질의 가치, 그죠? 본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바닥에 있고, 참, 좀 씁쓸합니다. 네, 좀 씁쓸해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유의로 뜨면서 이제는 거래 지원 상장 폐지가 예정되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이제 익명성 부분 문제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었고, 어쩌면 우리 익명성을 활용되는 그런 코인들이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범죄랑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상장 폐지가 되지만 글로벌에서는 잘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더 저약에도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죠. 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였나? 라이트코인 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저약에도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자, 힘들 때 돈을 좀 벌어주었던 종목인데 아쉽습니다. 상패 비임을 맞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글쎄. 자, 단기적으로 에이다는 참 그래도 힘겨운 힘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그죠? 언제였더라? 제가 이 에이다를 500원대가 오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리플 500원, 에이다 500원 이렇게 크게 러프하게 말씀드렸었는데 570원인가요? 570원 정도에서 반등을 주면서 여기다가 또 반등을 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럴 때는 고평가 지역에서 매수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해놓고 여기서 매수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더 갈지 말지도 관심 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눌림목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어쨌든 흐름은 유턴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뭐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네, 일단은 강력한 하락 추세는 이제 끝을 내 보인다. 일단은 이제 또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또 등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하락세가 또 강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노릴 만한 구간도 아니고. 리플 그래도 우리 40.11권 있는 종목이잖아. 그죠? 리플도 브레이크를 잘 걸었네요. 리플은 뭐 당장 뭐 끝까지 쭉쭉쭉쭉 갈 만한 흐름까지는 아니겠지만 역시나 요 흐름, 그쵸? 약간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평가 영역대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차라리 요럴 때 리플을 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이게 싸잖아, 그쵸? 무조건 가격이 깡패거든. 하지만 스토캐스틱 흐름은 당장 뭔가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죠? 네. 솔라나.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진 형국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등하는 종목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원형 바닥을 다져주는 종목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여름 정도에서는 원형 바닥 감히 좀 예견을 해보건데 구메이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2018년 시장에서 메이저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제 조건을 좀 함께하는 친구들,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뭐 리플도 끼울 수 있나? 끼워줄까? 뭐 이더리움, 뭐 퀀텀은 좀 아닌 것 같고, 퀀텀 이오스도 한때는 대장 거기였죠. 이오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여름쯤에는 한번 강세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견적을 좀 내보시면 좋겠고, NFT 종목은 아직은 이제 뭐 낙폭 과대로 인한 한 번 정도의 이제 뭐 반등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 원형 바닥을 지금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고
뭐 발 하나 정도는 넣으셔도 좋다는 말씀 오래전부터 드렸어요. 그죠? 그래 발 하나 넣으셨다가 발가락이 3개 정도 잘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발가락에 이제 붙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느긋하게 그 원형바닥을 타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론이 일단 상당히 좀 비싸서 일단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그 블록체인 본질의 문제인 거죠, 그죠? 네, 뭐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 얘네들은. 참, 얘는 진짜, 얘는 정말 있잖아요. 제가 가격이 깡패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긴 드렸는데, 정말 화가 난다. 하지만 사람만 남으면 얘는 많이 갈 거예요. 네, 사람만 남으면 25년 더 한번 보자고요. 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퀀텀도 뭐 그래요. 뭐 그 정도. 네. 움직일 수 있네요. 러프하게 말씀드렸어요. 러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올 여름 반등장, 여름의 저점, 여름의 바닥을 찍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시나리오상 저는 좀 우위예요. 여름에 상승할 거다, 여름 불장이다 이렇게 아니라 가을쯤에 이제 고점 가을 불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불장이라는 표현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하나로 3천만원 아래의 자리는 한 번쯤 올해가 아니더라도 볼 가능성은 꽤나 큽니다. 제가 이 저점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원 아래에는 올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근데 뭐 지금 달러는 여기가 깨졌거든요. 하나는 여기가 안 깨지고 있는데 올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한 번은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헷갈리게 이상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 그 부분은.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가는 상승보다는 또 이렇게 늘어지는 쌍바닥 형태의 그림이, 그죠? 가더라도 쌍바닥 형태의 그림, 이그 좀 확률적으로 높다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반등이 좀 약하면 바닥 한 번 더 파고 가는 가능성도 크고, 그죠? 어쨌든 상승 자체를 막 이렇게 고점 신고점보다는, 그죠? 지금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가도 한 4,500-600 정도까지. 올 여름 가을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상의 반등이, 여름에 반등이 나올지 지금 바로 나올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고 했었을 때 한 4,500-600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반등이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물량을 또 덜어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때도 덜어내라고 말했는데 말 못 덜어냈지. 에이, 답답하다. 정리 좀 되셨죠? 네, 뭐 42분 정도 녹화가 진행됐는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지금 2주가 다 돼가고 1주 반, 열흘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나아가지고 조만간에 생방송으로 바로 만나 뵈면서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